스마트폰 알람이 매일 아침 여러분을 깨웁니다. 태블릿으로 최신 뉴스를 모두 확인하고 멋진 새 차로 서둘러 출근합니다. 이런 장비와 전자기기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 상상이 되나요? 20세기는 현대 세계와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만들어준 발명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누구나 없으면 못 살 정도의 위대한 물건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시행착오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떤 발명들은 그 시행착오 단계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해리포터 세계에서 나타난 두 명의 디멘터가 우연히 지나가는 이 여성들의 영혼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장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의 영혼은 물론 화장까지도 무사하니까요. 블리자드 콘을 만나보세요. 방수 마스카라가 발명되기 전에 여성들에겐 외부 요소들로부터 화장을 보호해주는 이 특별한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193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설계된 이 멋진 장치는 결국 시판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모자 장수가 가장 좋아하는 장신구도 아니고 고문 장치도 아닙니다. 이건 1930년대에 블리자드 콘과 같은 시기에 나온 독일 엔지니어의 발명품입니다. 그 당시의 라디오 모자는 주인이 음악을 들으면서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모자는 특히 미국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1955년에 시장에서 사라졌으며 새로운 발명품인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대체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행착오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세요? 이게 아마도 현대의 스마트 안경이 발명된 방법일 것입니다. 텔레글라스라고 불리는 이 기계는 1963년 룩셈부르크계 미국인 천재 휴고 겜스백이 발명했습니다. 텔레글라스는 다소 가벼워서 무게가 약 140g이었습니다. 안경은 작은 배터리와 저전압 전류를 사용해서 안경 안에 장착된 작은 음극선 튜브를 작동시켰습니다. 양 눈에는 각각 분리된 별도의 화면이 있어서 3D 이미지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가상현실 안경과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래도 그 시대엔 꽤 인상적이었죠. 이 귀여운 안테나들은 외계인과 연락해서 안녕 이란 인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겜스백이 자신의 아이디어가 21세기에 더 대단한 진보를 달성한 것을 알았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다음 장치는 무섭습니다. 젖대로 돌아가서 이 여인을 이상한 장치에서 풀어주고 싶게 만드는 사진인데요. 어쩌면 이 여인은 아픈데도 멀쩡한 표정을 지어야 해서 이걸 썼을까요? 잘못 짚으셨어요. 이 여인은 자랑스럽게 보조개 메이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광고에 따르면 이 획기적인 장치는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보조개 한 쌍을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뉴욕 로체스터 출신의 이사벨라 길버트가 발명한 것으로 그녀는 자신이 보조개가 없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던 게 맞나봐요. 보조개 메이커는 1936년에 나왔지만 산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실패했다는 사실이 그리 유감스럽지는 않네요. 가족과 함께 완벽한 주말을 보낸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아빠와 아이들은 자전거 타고 엄마는 바느질을 하는 건가요? 아니라고요? 시카고의 찰스 스타인라우프에게는 바로 그런 것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완벽한 주말이었어요. 그것 외에는 그가 1939년에 구피바이크를 만들었던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구피바이크는 2층으로 된 4인용 자전거였습니다. 훌륭한 발명가였던 스타인라우프는 가족과 함께 자전거를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그는 맨 위층에 앉아 자전거의 방향을 조종했고 그의 아들은 1층에서 페달을 밟았고 딸은 2층 맨 앞에 앉았죠. 그러나 가장 획기적이었던 것은 1층에 엄마를 위한 재봉틀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가지 편리한 기능을 갖추고 있었죠. 첫째로 어머니는 밖에서 바느질을 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즐길 수 있던 것. 두 번째는 재봉틀의 다리 덕분에 자전거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피바이크를 타고 돌아와서 목욕탕에서 등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어떤 천재가 백미러로 등 미는 소를 발명했군요. 이거 아주 유용해 보이는데요. 여자 양봉가가 작업복을 입고 샤워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여기 있네요. 아, 잠깐만요. 왠지 그녀가 샤워 후드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없으면 못 살 또 하나의 중요 장비가 개발됐네요. 양봉가는 사실 1970년 독일 발명품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는 독일 여배우 잉게 미샬이에요. 서핑을 하고 싶지만 물에 젖기는 싫고 우아하게 즐기고 싶은 사람을 위해 동력 서핑보드가 개발됐습니다. 이 서핑보드는 1948년에 조 길핀이란 사람이 발명했어요. 이 보드는 잔잔한 물에는 타기 좋았지만 파도를 뚫고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서핑에는 전혀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념은 오늘날의 전동 서핑보드로 진화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은 아니었네요. 물이 아닌 땅 위에서 하는 것을 원한다면 이 고급 동력 롤러스케이트를 타보세요. 이 장치는 1956년 디트로이트의 모터라이즈드 롤러스케이트 컴퍼니에서 제조되었습니다. 스케이트는 1마력의 피스톤 엔진으로 만들어진 자체 추진 장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행운의 주인은 마치 배낭처럼 생긴 엔진을 등에 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은 연료 탱크가 있는 진짜 기계였고 실제 자동차처럼 클러치, 가속기 및 손으로 제어하는 차단 장치가 있었는데요. 이 롤러스케이트의 가장 큰 문제는 제조사가 스케이트를 멈추는 방법에 대한 어떤 제안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발명은 오래가지도 또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활동적인 타입이 아니고 그냥 집에서 지내며 침대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 자, 권해드릴 만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 독서용 안경은 공포영화 소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의 요구에 딱 맞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이 큰 인기를 끌기 전 소위 햄블린 안경이라고 불린 이것이 1936년에 발명되었는데요. 이 안경은 사람들이 침대에서 누워 책을 읽기 쉽게 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 독서용 안경은 책의 글자들을 읽는 사람 눈에 투사하기 위해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덕분에 목을 긴장시키지 않고 편하게 누워서 독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장치로 이번에는 엎드려서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장치인데요. 침대에 너무 오래 있으면 등이 햇볕에 타게 될 거예요. 아이고야. 여러분, 외출 시에 꼭 들고 나가는 필수품이 뭔가요?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거기에 접이식 다리를 추가하세요. 이 다리는 1926년 엘 데스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과연 효과적이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많은 성인들이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었어요. 언제 접이식 다리가 필요할지 알 수 없잖아요. 이 소녀가 빵빵한 사우나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다면 우주복을 입어도 멋질 거예요. 아마도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거대한 에어백을 입고 사우나를 즐기고 있네요. 짐작하시겠지만 이 입는 사우나는 1962년에 핀란드에서 만들어진 발명품이었습니다. 물론 히트하지는 못했죠. 가방에 대해 얘기해보죠. 1936년에 존 림프렛이라는 사람이 도둑방지 가방을 발명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도둑이 가방을 움켜쥐면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체인이 당겨지면서 가방의 바닥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내용물이 바닥에 흩어져 버립니다. 정말 멋지죠? 안 그래요? 웸블리 모나크 팀의 아이스하키 선수였던 잭 밀포드는 베이비 서스펜더를 발명했습니다. 아기가 아주 어릴 때부터 얼음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반 장치를 만든 것 같죠? 이 아기 매다는 장치는 밀포드와 그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얼음 위에서 온 가족이 함께 산책을 즐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나이가 들 텐데요. 그럼 이왕이면 스타일 나게 나이 드는 게 좋겠죠? 머리카락이 빠진 두피를 닦으면서 동시에 남은 머리카락을 빗어내는 헤어브러쉬가 출시될 뻔했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구독을 클릭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